어릴 때 들었던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헨젤과 그레텔 같은 이야기들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만약 그 이야기들이 그냥 재미로 읽는 동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비밀 지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된 이야기에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요? 그건요, 이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그걸 치유하고 결국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위대한 여정들이 대부분 평화로운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위기, 특히 여성성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입는 사건과 함께 막이 오릅니다. 다들 아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실수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요정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여기서 이 요정은 바로 무시당하고 억압된 여성성의 한 측면을 상징해요. 그 분노의 저주 한마디에 왕국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죠. 이건 정말 강력한 비유예요. 우리 내면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외면할 때 우리의 정신세계 전체가 어떻게 활력을 잃고 멈춰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림 형제의 손 없는 처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악마랑 탐욕스러운 계약을 맺는 바람에 그 대가로 딸이 두 손을 잃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을 만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힘, 세상과 소통할 능력을 아주 잔인하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 심리학자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저주를 13번째 요정의 분노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현대 문명이 너무 이성적이고 남성적인 가치만 추구하느라 오랫동안 잊고 억눌러 왔던 위대한 어머니 원형의 어둡고 파괴적인 힘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복수하러 돌아온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주인공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잠들어 있거나 숲속을 헤매는 아주 수동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아주 중요한 내면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100년. 정말 긴 시간이죠. 공주는 무려 100년 동안 잠들어 있어요. 이 시간은 그냥 멈춰 있는 낭비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의식이 싹트고 오래된 상처가 아주 천천히 치유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길고 고요한 잠복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 묘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공주만 잠드는 게 아니라 성 안의 모든 것, 심지어 바람까지도 멈춰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바로 무의식의 치유 과정이 외부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끄러운 의식적인 생각이나 판단, 그러니까 내면 세계 전체가 잠시 셧다운되고 고요해져야 한다는 걸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숲속에 버려진 손 없는 처녀에게든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잠든 공주에게든 이 고독의 시간은 누군가 와서 구해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아주 신성하고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자, 이제 내면 여정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마침내 자기 안에 가장 무섭고 강력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힘, 바로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러시아 민담에 나오는 바바야가라는 마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닭다리가 달린 오두막에 살고 절구를 타고 날아다니죠. 바바야가는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파괴적인 자연의 힘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과제를 통과한 주인공에게는 위대한 지혜를 산물하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위대한 어머니 원형의 가장 원초적이고 무서운 얼굴인 셈이죠. 바바야가의 지혜를 얻으려면 주인공 바실리사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을 수행해야만 해요. 예를 들면 거대한 흙더미에서 아주 작은 양귀비 씨앗을 하나하나 골라내야 하는 시기죠. 이건 그냥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심으로 사소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훈련, 즉 새롭고 예리한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인 겁니다. 결국 자신만의 바바야가를 만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평소에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외면하고 싶었던 내 안의 힘, 예를 들면 나의 분노나 야성적인 본능 혹은 날카로운 직관 같은 것들이요. 그런 그림자의 힘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룰 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걸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의 어둠까지 모두 겪어낸 주인공은 이제 예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완전히 새롭고 더 완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손 없는 처녀의 손은 누가 마법으로 짠 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시 자라나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는 무력한 소녀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왕국을 다스릴 지혜와 힘을 갖춘 온전한 한 명의 여성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모든 여정에는 심리학적인 이름이 있어요. 바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개화성이라고 불렀던 과정입니다. 흩어져 있던 내 안의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흥미로운 심리 분석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시대를 초월한 렌즈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상처나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당신의 어떤 부분이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나요? 그게 어쩌면 당신의 창의성일 수도 있고 직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당하게 싫어라고 말하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는 마주해야 할 바바야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힘과 가능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신 안의 그 그림자는 대체 무엇인가요?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담긴 여정의 지도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수동적인 등장인물로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펜이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그 다음 챕터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